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19페이지예요. 219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시장의 실패 현상이다. 용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경우는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됐다 할 수 없겠죠. 결국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어떤 이유에서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뭡니까? 바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의 불안전성, 자, 이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때에 따라서는 독점의 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점의 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독점, 과점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과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시멘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멘트를 생산사가 국내 경제만 가정했을 때 시멘트를 생산사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독점이 되겠지요. 그리고 시멘트를 생산사가 두세 개 아주 소수란 이야기예요. 이때가 어떤 과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점, 과점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는 독과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완전하다면 즉 완전 경쟁시 하면 독점이나 과점의 기업은 존재치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완전 경쟁시할 때는 시장이 기업의 진입이나 퇴거가 자유롭더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독점, 과점의 기업은 존재치 않는다. 그럼 독점, 과점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죠. 참 시장의 불안전성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독점, 과점의 기업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런 생각해 봅시다. 시멘트를 생산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독점이다. 이땐 하루에 사회적으로 시멘트가 100만 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시멘트를 생산사가 100만 포를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럼 불구하고 100만 포 생산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100만 포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생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포 있죠. 훨씬 더 적은 양을 생산한다. 그래서 독과점 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보세요. 시멘트를 생산할 회사가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럼 내가 생산하지 않는다면 시멘트는 사회적으로 부족하다. 아우성이겠죠.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격은 뛰겠죠. 그래서 초과율 얻기 위해서다. 참 독과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한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나타난다. 이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죠.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도 개별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공급의 독점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 같은 현상을 들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보의 대칭성이다. 여기서부터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정보가 대칭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보가 대칭적이라는 이야기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장 참여자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정보 차이는 초과율도 존재치 않는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정보가 대칭적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지금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그렇죠.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이거 B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비대칭적인 이야기는 결국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존재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초과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거래대수가 문란해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지요. 결국 시장 실패 초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정보의 비대칭성 이도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세 번째로 네, 규모의 경제라는 현상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규모의 경제는 용어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뭘 이야기할 것인가? 바로 생산,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멘트 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어때? 존재한다. 가정해봤느냐. 참 시멘트 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라면 나와 똑같은 시멘트 생산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야. 참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그렇죠. 원가를 뚝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야기야. 원가를 뚝 떨어뜨리면 이 떨어진 원가를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시장에 못 들어온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잡으세요. 원가를 뚝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몽땅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진입을 방해하겠다. 그래서 진입 장벽을 유도하기 위해서 몽땅 생산한다.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도 어때? 시장을 불안정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시장이 완전하다면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어때? 자유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진입 장벽이 존재해서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는 어떤지 시장이 불안정하다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과대 생산 이도 어떻습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장 실패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때는 어때? 몽땅 생산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어때?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면 결국 이제 독과점이 되겠죠? 이때는 독과점이 돼버리면 이때는 아주 적은 양만큼 생산해서 초과율을 얻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어때? 규모의 경제도 독과점 이것도 연계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여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도 어떤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외부 효과의 존재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외부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 1편 3장 부동산의 특성이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먼저 우리 합시다. 외부 효과는 이처럼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상수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수산 가치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다. 또는 외부 경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이겠죠. 이걸 어때? 부의 외부 효과다.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외부 효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외적인 요인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의 외부 효과, 즉 외부 경제라는 거. 다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부의 외부 효과죠. 외부 불경제다. 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외부 효과는 어떤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사례가 있겠죠. 소비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특성 때문일 것인가? 자 보세요. 이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또한 이 토지는 또 다른 토지와 인접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인접성. 이 같은 특성을 해서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우리 시험에서는 연속성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연속성이다. 뭡니까? 이건 영속성과는 다른 거예요. 연속성은 뭡니까? 연속되어 있다. 그럼 연속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성. 이는 뭡니까? 인접성. A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성, 인접성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다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과 인접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외부 효과는 부동성, 연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는 지문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출제했어요. 자, 부의 외벽과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어때? X 잘못된 지문이다 할 수 있겠죠. 부의 외벽과도 당연히 외벽이니까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의 외벽과를 야기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긴다는 이야기야.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과소 생산이다. 또한 과소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 부의 외벽과를 야기신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기는 어떻습니까?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에서 과대 소비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의 외벽과는 과소 생산, 부의 외벽과는 어때? 과대 생산과 관련이 있다. 모두가 어때? 자원의 최적 배분과 거리가 멀다 알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결론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챕터를 달려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는데 외벽과는 크게 두 가지에 따르죠. 하나는 정의 외벽과 또 하나 부의 외벽과 둘인데 둘 모두가 자 자원의 최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과생산,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외벽과 자체는 뭡니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잠시 더 구체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공재의 문제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공공재도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국방이나 치안, 소방 모두가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부동산 관련해서도 어떤지 공원이라든지 도로, 뭐 상하수도 등대 가로등 모두가 공공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산림이나 명승지처럼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역시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분 기하세요. 산림이나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역시 공공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재는 소비에 여러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성이 두 가지만 정확히 기하시면 되겠어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것 또한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자,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그렇죠. 소비다. 다음은 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이다. 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이다.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주셔야 됩니다. 자,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지닌 재화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비의 비배대성, 소비의 비경합성인 특성을 지닌 재화가 바로 뭡니까? 공공재가 된다 생각하시고 용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의 비배대성이라는 이야기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특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쉽게 공원 일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공원 일가지고 예를 들어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중개사 자격심을 해서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 계속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끄떡끄떡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졸고 있다는 뜻이지요. 누가 강의하는데 조는 겁니까? 자, 제가 강의하는데 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신 분에게 당신은 제 강의 들어서 졸았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안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공원 가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 이 뜻은 뭡니까?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것이 이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되지 않는다. 이 같은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내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를 방해치 않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소비도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걸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내가 공원 이용할 때도 다른 사람도 공원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성을 소비의 비경합성이란다 생각하시고 여튼 소비의
소비의 비배제성 그리고 소비의 비경합성 특성을 지닌 재화를 뭘 합니까? 공공재라 한다 생각하시고 공공재는 이처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마치 어때? 버스비 안 되고 버스 탈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어때? 무임승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처음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등의 특성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공공재를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겨놓습니다. 그럼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겨면 생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야. 왜? 내가 직접 생산해도 나는 소비에서 때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처음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과소 생산에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처음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성 등의 특성에서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되고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겼을 때는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된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공공재를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겨놓으니까 어때?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되죠. 따라서 정부가 어때? 시장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국방, 치안, 소방이다. 어때? 자, 정부가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을 어때? 공급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공공재는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외부 효과, 특히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유도 소득 분배의 불균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들 대표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 이래서 독과점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정부의 비대칭성. 다음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 외부과의 존재, 공공재의 존재 이 자체들이 어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된다 생각하시고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9페이지입니다. 자, 양호 3번 편괄호 1번 봅시다. 자, 불완전 경쟁을 한 독과점이다. 그렇죠? 첫 번째, 부동산 공급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 공급 독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독과점 이 자체도 시장 실패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뭐 때문입니까?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편곡으로 2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정부의 비대칭성이란 B자 조심하자 그랬지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 순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적이죠.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이 있으며 초과이 발생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이도 시장 실패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220페이지예요. 평균 3번. 규모의 경제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병이 감소 현상을 뭡니까?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게 하여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지요. 시장 실패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평균 4번 외부 효과다. 이는 다른 말로 외부성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부동성, 인접성에는 외부 효과 발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결국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싸움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예를 들어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는 과소 생산이다. 참 우리가 생산 측면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 정의 외부 효과다. 이는 어때? 과소 생산이다. 이야기 드렸죠. 다음 외부 불경제는 과대 생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 외부 불경제 즉 부의 외부 효과다. 이때는 어때? 과대 생산을 초래한다. 이처럼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더라.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인데 둘 모두가 어때? 자원의 최적 배분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도 어때?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5번 봅시다.
공공재입니다. 첫 번째 줄 공공재란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죠? 국방, 뭐 치안, 도로, 가로등, 등대, 공원, 상하수도, 산림이나 명승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모두가 어때? 공공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질문. 자, 이러한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성이 있어 자원의 효율적임을 어렵게 한다. 우리 설명했죠. 공공재는 어때? 소비라 그랬죠.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특성을 지닌다. 이래서 자원의 효율적임을 어렵게 하죠.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 동원아 1번 봅시다. 1번. 자,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이걸 뭡니까?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이야기하죠.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소비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공공재는 공동소비가 가능하므로 서로 소비하기 위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설명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이와 특성은 뭡니까? 소비의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소비의 비배제성에 하여 개인들은 공공생산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임시차 문제라 하지요. 동그라미 4번.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등으로 인하여 무임시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5번. 공공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 생산된다 그랬지요. 좀 과소 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좀 무임시차 문제라든지 과소 생산의 문제 이래서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공공재의 최저 공급이 시장 기구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사적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는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되죠. 이처럼 시장에만 맡기면 자, 최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따라서 시장 실패 초래겠죠. 이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 공공재는 외부 경제 정의 외벽과죠. 외부 경제 정의 외벽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평가로 6번 소득배 불균형이다. 등등등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주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번 챕터 나와 있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이분 다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별표 8개 해놨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시장 개입의 필요성, 그리고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었죠. 다음 시장 실패의 원인 일 중심으로 잘 정리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 점에 나오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교재 내용을 통해서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221페이지 하단 보시면 네 번째 챕터 외부 효과다 소개되고 있죠. 외부 효과. 자, 이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별표 4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놓으시고 이와 같은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우리가 외부성이다 표현했죠. 이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먼저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주 쉽게 외부 효과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사무상 가치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도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두 가지가 있다 살펴드렸어요. 이 내용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외부 효과다. 자, 이는 어떤 우리가 외부성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참 외부 효과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 만약에 시장을 통해버리면 이는 외부 효과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미치는 겁니다. 결국 의도하지 않는 혜택,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또 의도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혜택이 되겠죠.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다. 누구 입장입니까? 바로 외부효과를 유발시키는 주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외부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리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 즉 이익이나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시장을 통한다면 외부효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의도한 결과라면 외부효과라 할 수가 없다. 정확히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침을 불구하고 그렇다는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제3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었죠.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을 할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할 수 있겠지요.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자, 이처럼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주체 입장에서는 어때? 비록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쉽겠죠. 외적인 요인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가 없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정의 외부효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정의 외부효과 또는 어때? 외부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의 외부효과, 외부 경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외부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겠죠.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결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의 외부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를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다 또는 외부 비경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외부효과는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 좋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때? 이제 정의 외부효과, 외부 경제한다. 하면 제3자 내 입장에서 외적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어떤 부의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어때?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라면, 자,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면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는 외부효과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또 봅시다. 이제 내가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라면 이는 어때? 이제 외부효과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뭡니까?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장을 통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을 통해버리면 외부효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외부효과라는 것은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혜택이죠.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가 없는 이익을 얻거나 대가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에서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해 보니까 결국 외부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뭡니까? 정의 외부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지요. 부의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다. 참 외부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근본적으로 외부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외부효과는 토지의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양골 1번 외부효과의 의의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외부효과란
즉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활동 관련하여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는다죠. 결국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돼 있지요. 의도한 결과는 외부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지면서 이해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분도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외우죠. 시장을 통하여 이 나왔어요. 이는 X 잘못된 표현이다. 시장을 통해버리면 외부권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의도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도 어때? X 잘못된 것이다. 의도한 결과하면 외부권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 즉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므로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외벽과는 부동산의 부동성과 인접성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부동성, 인접성과 어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외벽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외벽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두 가지죠. 외부 경제, 정의 외벽 그런 거와 외부 불경제, 부의 외벽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2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양괄호 2번 외벽과의 종류다 소개인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다 생각하시고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주택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주거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거 지역이 있어요. 주거 지역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 이 주거 지역에 나도 어때? 나도 지금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주거 지역 근처에 대규모의 어때?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의 쾌적성은 어때? 더욱더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쾌적성이 향상이 되면 주거지로서 유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주거지의 유용성 크게 두 가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환경적으로 쾌적해야 된다. 쾌적성. 또 하나는 생활이 편리한다. 편리성. 이 두 가지가 대표 유용성이다 생각하시고 이 지역의 쾌적성이 좋아져서 주거지로서 유용성이 높아지니까 주거지에 있는 주택의 가치도 어때? 상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생태공원 조성자는 뭡니까? 바로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가 되겠고 주거지에 지불하지 나는 뭡니까? 제3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 되는 것이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자,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죠.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어때? 내 집값 올려줄 목적으로 생태공원 조성해서가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때? 이익을 주고 있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을 준다는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3자인 내 입장에서 해보세요.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집값이 2천만 원 올라갔어요. 그 2천만 원 올라간 만큼 생태공원 조성자에게 갖다 줍니까? 미쳤어요, 갖다 주기?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3자 내 입장에서는 어때? 이처럼 대값는 이익을 얻는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유발한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어때?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제3자의 내 입장에서는 대값는 이익을 얻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부동산 시장에서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이 주거지에 있는 주택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제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쾌적성이 향상되니까 주거지로서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주택의 수요 증가니까 당연히 수요 증가니까 주택의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겠지요. 그럼 이때 수요선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어느 쪽 이동합니까? 증가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건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나와 있죠? 잘못된 표현이다. 수요 증가니까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 시험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당초 균형하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자 보세요. 쉽게 우리 이생각 잘했죠.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초 균형하에서는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한다. 그렇죠?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하니까 당연히 주택의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균형 거래량은 어때?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균형 거래는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주택의 가치가 어때? 상승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지는 내 집의 가치도 어때?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처럼 이제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있어요. 편익은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 편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비교해보자. 또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분도 용어 정리 정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때 사회적이다. 이 표현 자체는 뭘 의미할 것인가? 바로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역 전체, 이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사적이다. 이 표현 자체는 뭘 의미할 것인가? 바로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사적 이 부분은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 9월이 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이 용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적이다. 이 표현 자체는 누구 입장이니까? 바로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사실 제3자인 나는 어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이 안에 들어있고 사적은 누구 입장이다?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생태곤이 조성됨으로 해서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바로 뭡니까? 사회적 편익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생태공원 조성자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 사적 편익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잘 기억하세요. 이때 사적이라는 표현은 누구 입장이었어요? 자, 외벽과를 이용한 주체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비교해 봅시다.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과 생태공원 조성자가 얻는 이익 어디가 클까요? 당연히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이제 지불한 비용입니다. 비용.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이 바로 뭡니까? 사회적 비용이다 할 수 있겠지요. 사회적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생태공원 조성자가 지불한 비용이 뭡니까? 사적 비용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은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적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바로 외벽을 이루신 주체, 즉 생태공원 조성자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생태공원 조성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과 생태공원 조성자가 지불한 비용 어디가 클까요? 당연히 생태공원 조성자가 어때? 지불한 비용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때 생태공원 조성자다. 즉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때? 이익을 주고 있지요. 그럼 불구하고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이익은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산을 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겨놓으면 정의 외벽과를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은 어때? 사유로 평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어때?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때? 정의 외벽과 외벽을 유발시킨 재화의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어때? 적게 생산한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참 과소 생산하다. 이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론에서 시장에 실패란 현상을 초래하게 되겠고 시장의 실패를 어때?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때? 개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 수속 유도하겠죠?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는 이야기. 좀 생산을 장려한다. 이걸 우리가 조장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장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원 조성자에게 생산을 적극 장려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겠죠. 또한 비과세 세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비과세하겠다, 세상 혜택을 부여하겠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생산을 적극 장려하는 조장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생산을 적극 장려하는 조장 정책 시행하면 이제 생태원의 조성은 더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 외벽과를 야기신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공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례를 통해서 뭡니까? 생태원 조성이 더욱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의외벽과 설명했는데 우리가 생태원 예를 들어서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가장 많은 일어난 게 생태공원이다. 이걸 살짝 말을 바꿨을 때 녹지공원 이렇게 표현됐고 공원 이렇게도 표현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이제 정의 외벽과를 유발시키면 시설물들이 내 지역하게 된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겠죠? 서로 유찰력 안간힘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지역간 현상을 우리가 핀피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핀피 현상이다. 자, 핀피는 영어 첫 글자 다는 거예요. 플리스 in my front yard다. 여기 첫 글자를 나눈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제발 내 땅 앞으로 들어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자, 땅값, 집값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핀피 현상은 정의 외벽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핀피 현상이다. 그래서 영어 원어도 필요 없고 첫 글자에서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자. 핀피 할 때 뭡니까? 피가 뭡니까? 플리스. 제발 좀 들어와달라. 이렇게 하면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발 좀 들어와달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집값, 땅값 올라가기 때문이다. 왜?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핀피는 뭐가 관련됩니까? 바로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와 관련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의 외벽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222페이지 보세요. 상단에 편거로 1번입니다. 편거로 1번 외부 경제다. 이는 정의 외벽과 이걸 의미하는 거겠지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외부 경제란 어떤 경제활동 관련하여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거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다.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누구 입장입니까? 바로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제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 이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쯤 보세요. 또는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쟁을 하여 아무런 대값이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이건 누구 입장입니까? 바로 제3자 입장이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다 설명드린 얘기죠. 기억번 외부 경제다. 자, 이는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외벽과 이렇게도 표현하겠지요. 보세요. 자,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해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용어 정의를 잘해야 했어요. 사회적은 뭡니까? 지역 전체다. 사적은 누구 입장이었어요?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이다. 이걸 생각하자 그랬지요. 보시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 편보다 적게 생산되죠. 과소 생산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즉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해야 되겠고, 이렇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1번 보세요. 정부는 개입해서 생산에 적극 장려했죠. 그래서 조장 정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비과세형 세제장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생산할 때 적극 장려하는 조장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래서 정의 외벽과를 유발시킨 재화의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남아 1번 보세요. 외부 경제를 이처럼 정의 외벽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 집에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최근 또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외부 경제는 뭡니까? 정의 외벽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벽을 산다. 우리 생태원 사례들 말씀드렸죠? 처음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주거적 즉 아파트 시장에는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쉽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생태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내 집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집값 올라간 만큼 내가 생태원 조성자에게 지불합니까? 안 하죠. 그럼 최소한 내 입장에서는 대가없는 이익을 얻는다. 결국 뭡니까?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의 사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는 이런 사례가 또 출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주거적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이야기. 참 대형 쇼핑몰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거적의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상승한다. 자, 이는 정의 외벽과입니까? 부의 외벽과입니까? 그렇죠. 정의 외벽과다 상관이죠. 왜? 제3자인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형 쇼핑몰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상승만큼 쇼핑몰 조성자에게 갖다 줍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제3자인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가는 이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대가는 이익을 얻는 경우니까 당연히 뭡니까?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만약에요. 또 우리가 이런 사례 봅시다. 주거적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섬에 따라서 교통 혼잡이 아주 심하더란 이야기. 처음 교통 혼잡이 아주 심해서 오히려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제3자인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그리고 일단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쇼핑몰부터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대가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부의 외벽과. 자, 대가없는 손해를 본다. 인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사례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분 통해서도 잘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는데,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대가없는 이익을 얻는다면 정의 외벽과, 다음 대가없는 손해를 얻는다면 부의 외벽과 사례가 된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동그라미 2번. 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는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가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동사 3번.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벽을 발생하면 아파트에는 수요가 증가하여 수익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우리 설명드렸죠? 자, 수요가 증가해서 수익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리 지금 이걸 말 바꾸고 했다랬죠? 좌측 잘못된 표현이죠. 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익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사 4번. 정의 외벽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요. 자, 보세요. 내가 생태원 조성하는데 비용을 지불했어요, 안 했죠? 그렇다할지라도 생태원 조성되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의 외벽은 뭡니까? 대가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5번 봅시다.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 발생시킨 재화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보다 적게 생산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 우리가 설명했던 이 내용이지요. 자, 이제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를 유발시킨 재화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기는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어렵게 하는 거죠. 시장의 실패를 초래했고 이걸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결국 시장 실패는 정부 때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이제 외부 경제다. 정의 외벽과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이번에는 외부 불경제, 부의 외벽과죠. 다음 시간에 더 구체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